안녕하십니까. 반드시 취업 때는 자기소개서 전략을 강의하게 된 취업코치 김정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일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50개를 써도 결과가 안 나오고 30개 써봤자 한두 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90개, 100개 썼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게 된다면 앞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조금이라도 10%의 좀 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고, 원하는 좀 더 기업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기소개서를 보기 전에 입사지원서 또 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효과적으로 알려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이력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내가 있는 항목들에 맞춰서 대강 못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보기 전에 우선 먼저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검토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력서를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더 평이한 입사지원서를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지원서를, 이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학대에서 좀 잘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대학생들은 갑으로 살았을까요? 을로 살았을까요? 대체로 항상 갑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대학교를 입학할 때도 내가 등록금을 주고, 학원을 갈 때에도 내가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받는 거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뭔가 작성을 하고 있었을 때,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입학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한번 작성해봐라 하게 되면 대체로 학생들이 대강 씁니다. 대강 쓰고 대충 써도 뭐가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수정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작업하는 데서 다소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오랫동안 검토하는 인사 담당자라든지 회사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 서류를 보게 되면 뭔가 약간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뭔가 이 부분에서 정렬 같은 것도 좀 더 잘 맞춰주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대강 이제 기술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뭔가 좀 정렬을 같이 깔끔하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요 문서상에서 보게 되면은 좌측 정렬보다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다면은 가운데 정렬에 맞추어서 문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봤던 것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좌측으로 정렬됐던 부분들을 또 가운데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좌측에 정렬되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정말 무성의하게 서류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의 과정 혹은 취업의 전 과정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나 한 명을 뽑는 어떤 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같이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다음 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대체로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교내외 활동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또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무엇이 좀 문제였을까요? 경력을 쓰실 때에는 보통은 최신 순서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순부터 좀 작성을 했다든지 혹은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죠?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시간을 배열하고 있다는 점들도 한 번쯤 우리가 자주 놓치고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신순으로 경력을 쓴다. 교내 활동도 최신순으로 교내 활동을 일단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 업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뒤를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보조. 제가 이력서 쓸 때는 절대 보조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말아라. 이보다 한마디 더 하게 되면 단순 사무보조.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회사에 좀 더 맞춰서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업무에 좀 더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했던 단순한 업무를 쓴다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약간의 포장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류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다소 상대방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무보조였지만 이제 뭐 단순 사무보조라는 어떤 표현이 인턴십, 마케팅 제안서 작성, 리서치 수행 이런 것을 내가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대체로 이것을 그냥 사무보조로 그냥 퉁 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은 아니면 어떤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쓰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딱히 한 게 없는데요. 딱히 그냥 뭐 복사라면 복사하고 심부름 하라면 심부름하고 커피 심부름하면 심부름했는데 정도까지만 이야기해서 난 쓸 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자신이 했던 부분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활약을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 회의라도 참석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우리가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어필한다면 판매 아르바이트에서 고객 응대와 판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통역 아르바이트에서 미국 바이어를 응대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했었을 때 인사 담당자들 혹은 아니면 회사 실무자들은 이 사람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일을 더 잘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내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홍보대사다, 난 그냥 봉사 동아리를 했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어떤 기획적인 부분을 하였는지, 어떤 홍보적인 역할을 좀 더 했었는지, 이 안에 내가 했던 마케팅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이 어떤 분야 갈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업 마케팅 관련된 분야에 많이 쓰고 있다면은, 특히 신입직으로서 이 정도의 이력서를 쓰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되게 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상대방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좀 더 이력서 쓰실 때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꼭 점검해 나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력서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력서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서. 이력서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력서가 별로이면 자기소개에 관심이 잘 안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럼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부분들이 주된 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고 강조해야 될지, 각 영역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써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스킬 등을 좀 더 배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자기소개서 평가 포인트로서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뚜렷한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한 이 일을 하기 위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올바른 인성의 소유자인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서류 안에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각 영역별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재상 적합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서류 쓸 때 어떤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가장 시간도 없고 가장 제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학생들에게 한마디 딱 던진다면은, 좀 쉽게 말한다면 그 회사 인재상을 잘 참조해서 그 회사 인재상에 너가 맞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더 서류를 그래도 좀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 가운데 이 회사의 인재상을 잘 접목시켜서 성장 과정 안에 인재상을 잘 접목시켜서 나의 좀 인성적인 부분을 좀 더 알려준다든지, 성격의 장점 부분에 이 회사의 인재상을 잘 접목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 그리고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내가 이렇게 자기소개 항목에 맞춰서 쓰기도 하지만은, 최근의 트렌드는 아예 요즘은 회사가 자신의 어떤 회사에 필요한 역량들을 이미 자기소개서 안에 어떤 항목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써라,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을 써라, 가장 도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경험을 뭐 써봐라, 이런 식으로 쓰는 어떤 항목들을 제시해주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만약에 긍정적 마인드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갖춘 사람을 그 회사의 중요한 어떤 인재상으로 쓰고 있다면은, 자신의 성격이 예를 들면 뭐 분석적이다, 뭐 기획력이 좋은 사람이다, 뭐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맞추어서 긍정적 마인드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끄집어내서 좀 더 알려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인사 담당자들이, 회사 실무자들이 평가하기도 좀 더 이런 부분이 손쉬울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회사의 인재상을 잘 녹여서 글을 영역별로 써내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직무 적합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인재상이 좀 더 중요할까요? 직무 적합도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좀 더 이제 길게 들어간다면은 인재상을 고려해야 되지만,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인사 담당자도 그 서류를 보지만은 회사의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회사의 실무자들, 그 다음에 임원분들과 함께 면접을 또 봐야 되는 가정을 봤었을 때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1차적으로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직무에 맞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지금 보게 되면 어떤 기계과 학생이 쓴 자소서입니다. NS6와 CAD 기계 설계 분야에 자신이 있다. 이와 같이 직무에 적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해당 직무 분야에서 내가 일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해당 직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인재상보다는 직무 적합적인 어떤 부분,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뚜렷한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세요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원 동기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온 어떤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그 동기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서류를, 여러분들의 어떤 채용을 좀 더 뽑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원 동기 부분입니다. 지원 동기를 써본 경험이 없고 입사원서를 써본 경험이 없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회사를 왜 선택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투영시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 회사가 그냥 단순하게 좋아서라는 어떤 느낌만으로는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10,000명이 지원하게 되면 아마 거의 8,500명 정도는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봤었을 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글을 쓰거나 했었을 때 그 회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비슷한 자료를 봅니다. 학생들은 뭔가 나만 좀 새로운 자료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비슷한 자료를 보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쓰다 보니까 지원 동기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동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입사 원서를 회사에서 충분하게 읽을 시간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이력서를 잘 써야 된다. 이력서를 잘 못 쓰게 되면 자기소개서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냥 자기소개를 딱 보고 있는데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지원 동기를 해서 딱히 얘가 우리 회사를 오는 특별한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가 알려주고 싶은 PR 포인트들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지원 동기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회사가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워왔는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 주었었을 때 좀 더 눈에 띄는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직접 구직자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어떤 회사를 가기 위해서 직접 매장을 뛰어다니고 조사하고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더 노력했던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해왔던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전문성, 이러한 열정들을 통해서 아모레 퍼시픽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지원 동기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원 동기는 내가 회사를 얼마만큼이나 아는가를 조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좀 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준비들을 좀 더 해왔고, 회사에 내가 왜 필요한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올바른 인성. 회사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실력, 스펙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지만은,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만 이 사람이 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아무도 채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좀 더 서류에 잘 믹스해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눔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인성적으로 좀 따뜻한 마음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왔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좋을 법한 좋은 인성에 대해서 잘 강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포인트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사 원서를 쓰다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입사 후 계획을 써라, 입사 후 포부를 써라, 뭐 미래 계획을 써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가장 또 못 쓰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입사 후 포부를 쓸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꾸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입사 후 포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가게 될 분야, 가게 될 회사가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SK 하이닉스를 가고 싶다. 그럼 SK 하이닉스에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었을 때 100대 1, 300대 1,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전체 서류를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나 앞으로 미래 계획도 절대 쓸 수가 없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미래 계획은 자신이 혼자 생각해서 쓰기보다는 좀 더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페이퍼 자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머리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현업자들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특정 회사가 아니라면 적어도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만나고자 노력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교수님, 학교 취업센터 이런 어떤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취업에 성공했던 제가 알던 친구들 중에 몇몇은 직접 회사로 찾아갔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 회사로 찾아가서 자신이 필요로 한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점심시간쯤에 가서 내가 구직자인데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용기를 발휘해서 직접 찾아가면서까지 그 분야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야지만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내가 은행권을 썼을 때 정확하게 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결론적으로는 영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은행원을 인터뷰하고
또 영업의 어떤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냥 회사에서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해야지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틀린 답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입사업 포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점을 좀 이해하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한번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재상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직무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직무를 설정하지 않고 저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내가 쓰고 있는 서류, 내가 준비하고 있는 면접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설정을 하고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필요한 역량들을 자신의 서류에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죠. 인재상의 열정과 도전과 리더십이다. 근데 이 사람은 비서 직군을 쓰고 싶다. 회사 인재상의 열정, 도전, 리더십이라고 해서 비서 쪽에 쓰는 사람이 막 열정적이다, 너무 도전적이다, 리더십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 해당 분야하고 뭔가 이 사람이 좀 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상을 쓰더라도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좀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없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셔도 서류는 여전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보다는 자신이 해왔던 활동 중에서 좀 더 임팩트 있는 경험,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다르게 사고하고 남다르게 행동했던 점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별반 의미 부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화시켜서 스토리를 통해서 공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양한 것을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자기소개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력서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으니까 이력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력서를 잘 못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기소개를 잘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고, 이력서를 잘 쓰는 데에도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